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로써 3일째인데요. 방송하는 지가.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 타이틀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이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러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아니면 오늘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혀 재미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 오늘 왜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바이오가 다시 한번 어떤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테마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워낙 지금 혼란스럽고 지수의 방향성도 없고 주제도 없기 때문에 돈이 단기적으로 몰리는 데 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오고 이런 어떤 풍선 효과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느냐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바이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투자 여러분들, 대부분 단기적인 성향의 어떤 투자자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투자 개념으로 바이오 접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워하면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장기적인 상승 파동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후자 쪽이죠.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장이 지금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없어요. 특히나 미국 시장도 지금 고점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탄핵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북한과의 어떠한 그 실무자 협상에서도 뭐 예상보다 안 좋은 그런 결과로 마감이 됐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모호해졌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가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가, 또 긍정적인 얘기만 하기가 좀 매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래 공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물론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테마가 될지, 전기차가 될지, 또 아니면 일본 무역 규제에 따른, 수출 규제에 따른 거의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테마가 될지, 또 오늘 제일 먼저 언급한 바이오가 될지, 이런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바이오가 올라온 거에 대한 이런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풍선 효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올라온 바이오의 대표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이오 대표주는 지금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이에요. 그렇죠? 대장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표적인. 야, 바이오 하면 뭐가 그래도 제일 대표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셀트리온 3%밖에 안 올랐죠. 그렇죠? 물론 이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얘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3% 올랐는데, 여러분 삼상 실패한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신라젠이라든가, 그죠? HLB 같은 경우, 또 헬릭스미스는 실패한 건 아니지만 거의 실패를 발표를 하고 사과까지도 하는, IR 때 사과하는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는데, 자체 또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만 집중이 됐다라는 거예요. 매기 자체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바이오가 전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무르익었다, 또 방향성을 확실하게 상승적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중에서 최근에 바이오를 주도하는 애들이 헬릭스미스랑 HLB 같은 거예요. 그죠? 신라젠이라든가, 오늘 코롱생명과학도 좀 올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임상 3상 실패냐 성공이냐, 3상에 대한 어떤 실패 해프닝이 있었던 바이오 관련주 3인방,
HLB와 헬릭스미스, 마지막으로 이제 삼상을 기다리고 있죠. 11월 달에 삼상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메지온, 이렇게 세 종목을 묶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또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HLB라든가 헬릭스미스라든가 메지오는 사실 우량주 개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이오 중에서도. 그렇죠? 바이오 중에서 여러분 뭐 쓰레기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매출도 없고 단지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보다 HLB라든가 헬릭스미스, 베이지온, 얘들은 삼상 근처까지 갔어요. 그죠? 그리고 삼상이 완전히 지금 뭐 물거품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2상 정도만 통과해도요, 임상 2상 정도만 통과해도 상품화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품화 한다고 해서 다 상업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름 우량주란 개념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그 HLB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 하면은 공매도가 가장 많은, 그죠?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 1위입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15%가 넘죠. 압도적으로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공격적인 헬릭스미스예요. 그렇죠? 자,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뭔가요, 여러분들? 예, 많이 아시죠?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공매도 비중이 약 12% 정도래요. 그럼 HLB는 15%가 넘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공매도 비중이. 그럼 최근에 이 공매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HLB가 어땠어요? 예,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오늘도 26%가 올랐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게 되면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4만원대 중반에서 지금 10만원 넘어섰죠. 1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최근 공매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그 공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공매도 했던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공매도를 치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에요. 그죠? 뭐 개념에도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공매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지금 방향성을 아래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HAB라든가 또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것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손절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서 갚는 거죠. 사서 갚는 걸 안 하고 계속 공매도 비중을, 손실이 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지금은 여러분들 지속적인 어떠한 상승이라고 보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지난 HLB가 지난 6월 말 7월 초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것도 하나의 뭐 해프닝이죠. 그렇죠? 삼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가 실패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주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HLB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의 숏 커버링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LB가 그 유럽 종양학 그죠? 에스모라고 하죠. 우리나라 2019년 에스모. 그래서 최고의 레포트로, 그죠? 논문으로 뽑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나왔었죠.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죠. 2017년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최근 10월 달까지. 자, 삼상 임상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이 임상 자료가 베스트로 뽑힌 거예요. 베스트로. 그죠? 그런 어떠한 그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신라젠 오늘 왜 상한가 쳤습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 상한가 오늘 올랐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그런 재료예요. 그쵸? 뭐, 블랙록에서 지분을 좀 늘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상한가 칠만한 재료는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 몰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돌아가는 그런 어떤 테마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투기성이 강한 그런 상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HLB의 오늘 뭐 26% 올라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HLB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100%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뭐 따라잡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단기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더 해드릴 말씀은 많지만 뭐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이로메드였었죠. 헬릭 스미스입니다. 자, 헬릭 스미스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HLB 다음으로 헬릭 스미스가 9%가 넘죠. 공매도 비중이. 자,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름 회사 자체의 삼상, 임상, 뭐 좀 종류가 다릅니다만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그걸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헬릭 스미스로 바이로메이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차트 잠깐 볼까요? 자, 헬릭 스미스의 움직임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임상 발표가 된 이후로부터 크게 급락을 하고 얘는 앞서 말씀드린 HLB처럼 바닥을 다지지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다소 좀 기술적으로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차트성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반등이라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한 14만원 부근까지의 단기 반등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글쎄, 그 이후의 상승을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저적인 상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렇죠?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지금 뭐 임상 뭐 3-1 비상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찌됐던 그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앞서 말씀 신라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이제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이거는 사실상 재료라든가 이슈보다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 아닌가. 또 하나의 어떤 바이오로 매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무슨 얘기냐? 많이 빠진 것들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오른 어떤 그런 상황에 상한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뭐 헬릭 스미스의 이 엔젠시스 그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어렵죠. 그죠? VM20이라고 하는 이 물질 임상이 3-B상이죠. 이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임상에 성공했으면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그 호재죠. 그렇죠? 이제 지난 9월 말에 한 뭐 일주일 내내 헬스미스 좀 떨어졌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매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스미스 같은 경우도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헬릭 스미스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매도 친 사람도 오늘 상한가가 30%니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죠? 그럼 숏 커버링을 해야죠. 이거라도 빨리, 이 정도라도 내가 빨리 사서, 이 가격이라도 사서 상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숏 커버링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HLB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규모를 더 늘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위로 안 보고 대부분 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면 공매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뭐 말씀드렸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연내 글로벌 임상 3상 발표 예정이었던 회사들, 중단 업체들, HLB, 신라젠, 코오로생명과학. 근데 얘들이 오늘 공격기가 다 오르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상하게 뭐예요? 그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성장성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셀트리온은 오늘 3%밖에 안 올랐는데, 그렇죠? 물론 뭐 무게감이 다르죠. 무게감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자본금 다르고, 그래도 지금 오늘 이 글로벌 임상 3상 발표 예정 업체들, 최근에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다라는 것은 자체가 계속될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종목이 남았죠. 그쵸? 11월 달에 임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뭡니까?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자, 메지온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메지온.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결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메지온은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희귀병이에요, 메지온은. 희귀병. 이 사실 그 폰탄 수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 경향이 뭐냐면 희귀병 같은 경우에 허가를 잘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FDA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폰탄 수술 환자, 이 희귀병, 폰탄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이런 뭐냐면 이 심장에 있는 뭐 우리가 심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쵸? 펌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심실이 하나로 기형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심실이 두 개 있어요. 이심실이 있어야, 좌심실, 우심실이 있어야 되는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 더, 뭐 좌심실인가요? 그쵸?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정상 심장과 하나만 있는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심장을 비교해 보면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좌심실을. 그죠? 좌심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심실이죠. 우심실을 만들어주면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을 이제 어려운 말을 폰탄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폰탄 수술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치료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다 죽는다 그래요, 이 환자들이. 희귀병이라서 미국에도 몇만 명밖에 없대요. 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희귀병이라는 거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고가로 팔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치료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발기부전 치료제, 그죠? 동화제약에서 나오고 있는 자이데나가 바로 여러분들 그 핵심이에요.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바로 이제 자이데나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사실 그 발기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사들이 알아서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달 다음 달에 한번 3상 결과 이제 발표될 건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상업화 되려면 내년 빨라야 2020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메지온을 접근하시는 분들,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지온 접근하시는 분들도 조금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메지온의 흐름, 얘도 이제 만약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 또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메지온의 현재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 차트만 보면 거의 성공한 거예요, 삼상도. 2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권사에서 보면 20만원, 또 많게는 또 뭐 30만원,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100만원 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바이오의 목표가는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20만원은 가야 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20만원 기본이다. 성공했을 경우에, 지금 차트 모습도 거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신라젠에 실패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헬릭스미스든 또 HLB든 얘네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메지온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메지온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옵니다, 이건.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다음 달이죠. 삼상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뻗을 것이며,
그리고 주가가 오른 부분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성공화해서 상업화까지 전결이 된다면 메지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잠재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초록이라고 있어요. 초록. 처음 그 기록해서 이제 그 하는 거를 우리가 기록할 때 록자예요. 초록을 제출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FDA에 제출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요 종목군들을 봤을 때 메지오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 해볼 겁니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요 세 종목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떠한 흐름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바이오가 오른 건요, 다른 것들이 못 올라서 그래요. 특히 대북주들이 협상이 잘못돼 갖고 왕창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상한가친 헬릭스미스 신라젠 뭐 좋습니다만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라고 보는데 메지온이 가장 지금 적당한 움직임이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결론 나오기 전에 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좀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또 좋아요가 많아지면 질수록 방송을 자주 또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주식공장장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